한국 공군기가 대만에 도착하자 대만 언론이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국토전략TV? 1992년 대만 단교 사건 이후로 한국과 대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을 서운해하는 마음,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이후 급성장한 한국에 대한 질투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동질감, 그리고 양국 간 무비자협정,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민간 교류 속에서 피어난 우호 감정 등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이 양국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은 언제라도 중국의 침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사상 초유의 공포 감정이 대만 섬 가운데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공군기가 대만에 도착하자 대만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대만 언론 대서특필. TO-10B 블랙이글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공군기가 대만 가오슝공항에 도착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 언론은 연일 특보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측에서는 필리핀에서 열린 공군 에어쇼를 마치고 가오슝공항에 착륙할 것이라는 소식을 내보내며, 방송사에서는 생방송뿐 아니라 대대적인 방송을 하며 마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와 유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언론에서는 한국의 공군기를 김치기라는 별명이 있다고 소개를 하며 한국 공군기를 김치기라고 방송에 소개하자 대만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모자이크 처리가 돼 방영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만 언론사들은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시청률을 높이고자 한다는 의혹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번 코바이러스를 태극기에 합성한 사건 이후 또다시 한국의 TO-10 공군기를 김치기라고 표현을 해 혐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한국-대만 간 자동차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이 한국 외교부와 대만 외교부 사이에 공식 체결됐을 당시에 대만 측에서는 김치를 그려넣은 포스터를 공개하며 당시 있었던 중국 측의 김치 공정에 한국 측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번 한국 공군기에 대한 김치기 표현은 다소 비하의 의미 혹은 질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대만 언론에서는 한국 공군기를 한국에서 스스로 만든 공군기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미합작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가면서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해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층에서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센 항의하는 대만인들. 한편 해당 사건이 있은 이후로 대만인들은 한국 공군기가 자주 대만에 오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수송작전 때에도 한국 공군기가 대만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로 양국 국방부 간의 짤막한 협력이 있었던 이후로 또다시 이번에는 아예 공군기가 착륙해 급유를 받아가는 사건이 있자 대만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될 경우 도와줄 수 있는 우방국이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만 내에서는 대만이 중공군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될 경우 한국군이 대만에 파병을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돈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대만 언론의 뜨거운 이슈가 된 적이 있을 정도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만 국민들은 현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중국군의 침공 위협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군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언론사 측에서 한국 공군기에 대한 김치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네티즌들은 즉각 방송사에 항의 메시지를 전해 방송사 측에서는 모자이크를 처리해 방영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질투 혹은 혐한에 대한 시각이 대만 섬 내에서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만에서도 한국 TO-10 공군 훈련기와 같은 ATO 훈련기, 대만 자체적으로 생산한 브레이브 이글 훈련기를 자체 제작하여 성공 비행을 지난 7월경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대만이 내놓은 ATO 경쟁 기종은 한국의 TO-10 기종인데, 최근 폴란드, 남미, 유럽 등지에서 한국 공군기의 초대박 수출 계약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은연중에 한미합작으로 개발된 TO-10 기종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분명한 점은 대만 내에서 한국 공군기가 자주 대만 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한국군이 도와주러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활짝 웃는 필리핀.
대만이 한국에 공군기 방문이 있기 직전 필리핀에서는 T-50 블랙이글 에어쇼가 있었는데 필리핀은 T-50 FA-50 전투기의 최대 수입 국가 중 하나이자 심지어 실제 전투에서 FA-50 기종을 성공적으로 실전 투입하여 작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필리핀 공군 측에서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필리핀은 한국 전쟁 때부터 혈맹 관계임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내며 한국 공군과 필리핀 공군과의 협력이 좀 더 강화되길 기대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실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한국 전쟁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보낸 몇 천 되는 혈맹국으로 필리핀 공군 측에서는 한국 공군기 수입에 있어 따박따박 현찰로 잘 지급을 해와 우리 방산업계에서 필리핀은 매우 우수 고객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FA-50 전투기가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시작되면서 필리핀 공군이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제 FA-50을 전투에 투입해 성공적으로 민다나오 섬에 반군을 토벌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쟁쟁한 국가들의 필리핀 공군의 노하우를 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국가들끼리는 이미 호주, 이집트, 인도, 폴란드, 핀란드 등 주요 국가들끼리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K9 클럽 회의를 개최해 주기적으로 자주포 사용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 국방기술 노하우를 쌓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FA-50 전투기 도입 및 실전 노하우를 세계에 뽐낼 수 있는 나라로 소위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성장한 부분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대만과 중국이 양안 갈등 문제로 필리핀에서는 대만, 한국을 이어주는 주요 핵심 안보 라인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필리핀 측에서는 클락 공군기지 일대에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곳에 항공산업, 즉 FA-50 경공격기 등과 관련된 항공정비 산업도시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필리핀이 또 다른 항공중심지, 공군 방위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한국의 협력국가가 되길 희망하는 상황으로 한국에서도 꾸준하게 경제가 성장 중인 필리핀에서의 한국 공군기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 시장이 매우 커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향후 대만의 ATO 훈련기 등이 도입될 수 있는 시장인데 한국 공군기의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어서 최근 유럽에서의 FA-50 대규모 계약성과는 동남아시아의 확실한 흥행 보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한국, 대만, 동남아 이간질하려는 중국? 최근 중국 당국은 대만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동남아 각 국가들을 이간질시켜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중국이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을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일 뿐 아니라 마치 청나라 때와 같이 속국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네팔과 중국을 연결하는 현대식 철도 착공을 발표하여 네팔을 인도를 견제하는 속국화가 진행되고 있고 태국과 베트남 사이 캄보디아에는 대규모 중국 해군의 항만을 조성이 진행돼 동남아시아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이 한국 같은 아시아 주요 서방국들과 연대를 하고 대규모 무기 수입 등이 이뤄지게 되어 군사강대국이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난처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 외에도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상국경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전투기조차 없던 나라들이 한국산 성능이 좋고 저렴한 무기들을 수입해다 쓰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중국은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으로 중국 당국은 필리핀 남부의 최대 규모 섬 민다나오 섬의 마오이스트 반군들을 선동하여 필리핀을 사실상 반토막 내려 했으나 FA-50 경공격기를 수입한 필리핀 공군이 민다나오 섬의 반군을 토벌하면서 중국의 필리핀 내 패권 확장 전략은 완전 무산돼 버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만이 친한국 국가가 되어 군사교류 협력이 과거 1992년 이전 때와 같이 돼버린다면 중국은 완전 해상포위가 되는 상황이 펼쳐져 대만 내에서의 혐한 감정 확산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의 분절이 생기는 것은 중국 당국의 최선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대만 주요 방송사들에서는 매일마다 한국의 국방력을 취재하는 열기가 이어지고 있어 한국의 주요 전함들을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 국민들에게 중국어로 소개를 하면서 한국군을 칭송하는 내용들이 여과 없이 중국 내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FA50 등 주요 한국산 방산물자 수십조 원어치 계약이 성사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